안녕하십니까, 홍진표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의 유니파이드 AP에 대해서 초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아르바 유니파이드 AP 인스톨레이션 핸즈온인데요. 사실 아르바가 기존에는 컨트롤러 베이스 AP,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없이 버추얼 컨트롤러 형태로 돌아가는 인스턴트 AP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통합돼서 하나의 유니파이드 AP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이니셜 셋업 부분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위한 랩 구성은 간단히 다음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UAP로 출시되는 AP를 스위치에 연결해 뒀고요. 스위치에는 여러 개 이제 VLAN을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일단 컨트롤러 이 UAP는 IAP로도 동작하게 할 수 있지만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모델로 그 컨트롤러 기반의 AP로 구동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스턴트 AP로 돌아가지만 관리 자체를 에어웨이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넘어서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또 운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AP는 관리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일단 여기서는 7030을 사용을 했고요. 버전은 653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UAP, Unified AP로는 AP203H를 이쪽에 연결을 해뒀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DHCP는 스위치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AP는 지금 192.168 30에 해당되는 30번 VLAN,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20번 VLAN에 해당되는 19168 20대역을 할당했고요. 에어웨이브는 10.254.101.x에 해당되는 VLAN 99를 할당했습니다. 지금 이 유니파이드 AP 인스톨레이션 핸즈온 안에서 이 에어웨이브에 붙여서 에어웨이브에서 설정하는 부분을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나중에도 에어웨이브를 통해서 이 유니파이드 AP 혹은 인스턴트 AP를 관리하는 부분 그쪽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환경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랩의 형태로 VLAN은 달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조합으로 좀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초기 세팅하실 때 이 UAP의 VLAN은 컨트롤러 VLAN과 좀 다른 VLAN으로 만들어 두세요. 왜냐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ADP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컨트롤러를 찾아가는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이제 그러면 유니파이드 액세스 포인트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면 일단 동일 하드웨어 기반에서 기존에는 어떤 것은 CAP로, 어떤 것은 IAP로 별도 이 품목 번호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주문하던 방식을 이제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유니파이드 스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동일 스큐 넘버로 주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AP와 IAP 두 가지 용도 모두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모두 간의 전환이 이제 용이하게 됐죠. 기존에 예를 들면 IAP를 가지고 여러분들 CAP로 많이 전환해서 컨트롤러 연결해서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CAP로 출시된 것들은 이제 IAP로 변환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 Unified AP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인스턴트 AP로 또 다른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러 기반의 AP로 여러분들께서 모두 간 전환이 용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와 인스턴트 AP의 그 이미지가 이제 동일한 버전으로 관리될 것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버전 자체가 조금씩 이제 다 상이한 버전 넘버를 가져갔는데 이제 하나의 통합된 버전 넘버로 관리가 될 겁니다. 최초에 그러면 AP는 도대체 컨트롤러 기반의 AP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인스턴트 AP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사실 이 UAP로 출시되는 AP의 경우에는요. Manufacturing Image라고 하는 것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스턴트 AP로도 그리고 컨트롤러 기반의 CAP로도 동작할 수 없는 이미지예요. 기본적으로 AP를 부팅시켜서 초기 이것을 인스턴트 AP로 사용할 것이냐 컨트롤러 기반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니셜 셋업만 하는 기능만 가진 Manufacturing Image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Manufacturing Image의 근간은 이 인스턴트 이미지 OS를 기반으로 했지만요. 이 기본적인 이니셜 셋업과 부팅만 지원하기 위한 기능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스턴트 AP 이미지도 캠퍼스의 그 컨트롤러 기반의 AP도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니팩처링 이미지 기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냐면 부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부팅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컨트롤러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IAP 버추얼 컨트롤러 역할하는 인스턴트 AP로 구동시킬 것이냐 아니면
에어웨이브에 연결시켜서 에어웨이브의 모든 설정과 관리를 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액티베이트를 통해서 센트럴을 통해서 관리받게 할 것이냐, 이러한 IAP 혹은 컨트롤러 기반의 AP를 어떤 식으로 연동시키고 어떻게 관리시킬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느냐?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을 거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유니파이드 AP는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니팩처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IAP로 할지 선택을 했지, IAP로 구동할 것인지 컨트롤러 기반의 AP로 구동할 것인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인스턴트용 이미지를 어, 업로드 시키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컨트롤러에 해당 컨트롤러 기반의 AP에 올라가는 이미지를 업로드 시킬 수 있게끔 이미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게 하게 되겠죠. 그 기본적인 초기 스텝, 자동화된 스텝을 거치고 나서도 이 UAP 스스로는 난 지금 어디로 붙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관리자에게 나 좀 설정해 줘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셋미업이라고 하는 SSID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 여러분들 인스턴트 세팅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관리자가 초기 인스턴트 AP를 구동시키면 인스턴트라고 하는 SSID가 뜨는 것처럼 얘도 이런 초기 프로세스를 다 거치고 나서도 어디에 붙어야 될지 결정이 안 된 경우라면 관리자의 직접 매뉴얼한 설정을 위해서 셋미업이라고 하는 SSID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럼 이 유니파이드 AP 이제 앞으로 UAP라고 부를 건데요. UAP는 어디서 이제 언제부터 지원이 되게 되는 것이냐? 사실 이제 6.5.2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이후 버전에서 이제 지원되기 시작한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IAP와 CAP가 통합된 UAP 스큐로 이제 판매가 되게 됐습니다. 어떤 모델들이냐? 사실 이 버전 출시 이후에 그 이후에 출시된 새로운 AP들이 이제 UAP로 구동될 수 있고요. 그때 시점에서 나와 있는 AP들이 이제 303H, 203R 시리즈, 203R, 203H, 203 시리즈죠. 그 다음에 아웃도어에 해당되는 365, 367, 360 시리즈.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출시될, 이제 앞으로 나올 OS 버전에서 구동될 AP들이죠. 이제 8.3부터, OS 8.3에서부터 구동될 이 AP340 시리즈, 370 시리즈, 303 이 모델에 대해서 모두 UAP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있었던 AP들은 UAP에 적용이 되느냐? 이 기존에 있었던 AP들은 별도의 IAP, CAP로 출시되어 있는 별도의 품목이기 때문에 이 모델들은 이 UAP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유니파이드 액세스 포인트, 이 유니파이드 AP, UAP의 초기 설정, 초기 IAP로 갈 것인지 컨트롤러 기반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이 스텝을 밟아갈 것이냐. 다음 과정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UAP 디스커버리 과정인데요. 첫 번째 팩토리 디폴트 UAP가 부팅을 하게 됩니다. 부팅을 하게 되면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부팅과 이러한 설정 스텝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팩처링 이미지만 들어가 있죠. 부팅이 됩니다. 부팅이 되어 있으면 스태틱한 마스터 어사인먼트, 이것은 여러분들 기존의 AP들 기억나시죠? 초기 부트 모드에서 set env로 마스터 IP, 서버 IP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IP 이런 정보들을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제로 지정했을 경우라면 바로 그 스태틱하게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신 마스터 IP를 찾아가서 컨트롤러에 연결되게 돼 있어요. 컨트롤러에 연결되면 어떤 동작을 하느냐? 바로 컨트롤러에 탑재되어 있는 그 이미지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는 바로 재부팅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 업그레이드 과정과 동일하죠. 이미지를 새로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 AP는 재부팅을 한 다음에 그때는 철저하게 컨트롤러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스태틱한 마스터 IP를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DHCP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죠? 지금 AP는 부팅되는 과정에서 DHCP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들 제가 그 WLAN 핸즈온 부분 영상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영상의 그 뒤쪽 부분에 보시면 컨트롤러에 연동되기 위해서 AP가 어떻게 마스터 컨트롤러의 정보를 찾아가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과 동일합니다. 얘도 DHCP를 받는 과정에서 옵션 43, 옵션 60번 이런 옵션 값을 통해서 마스터 IP에 대한 정보를 DHCP IP를 할당받는 과정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AP는 나보고 지금 컨트롤러를 찾아가서 컨트롤러 기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판단하고 바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컨트롤러 쪽에 연결을 시도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시 재부팅하고 이제 컨트롤러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위에 스태틱하게 마스터 IP를 어사인했을 이 케이스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DHCP를 받았지만 DHCP에서 어떠한 옵션 값도 받지 못했을 경우다 라고 하면 내려오겠죠. ADP입니다. 이 경우라면 컨트롤러와 AP가 같은 네트워크 대역 안에 있어서 ADP 프로토콜에 따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을 경우에 컨트롤러와 ADP 프로토콜, 아루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통해서 마스터가 너구나 라고 해서 이 마스터 IP를 확인해서 마스터에 붙어서 바로 이제 동작하게 되죠. 똑같이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재부팅해서 컨트롤러에 연결됩니다. 모두 다 제가 와이어리스랑 핸즈온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죠. DNS도 마찬가지입니다. DNS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루바 대시 마스터라고 하는 이 도메인명에 대해서 DNS 쿼리를 보내요. AP는. 거기에 대해서 로컬 안에 있는 DNS 서버로부터 네가 요청하는 아루바 다시 마스터라고 하는 그 서버의 IP는 그 컨트롤러의 IP는 이거야 라고 DNS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 그때 그 IP를 기반으로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똑같이 재부팅하면서 컨트롤러에 연결됩니다. 철저하게 똑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도 마스터 컨트롤러 IP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럼 바로 인스턴트 AP를 찾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같은 인스턴트 AP가 어떻게 디스커버리 하죠?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 동일한 서브넷 네트워크 안에서 인스턴트 AP가 부팅되면 자기와 똑같은 인스턴트 AP가 있는지를 찾게 되고 인스턴트 AP가 즉 기존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버추얼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인스턴트 AP가 있다라면 그것을 마스터로 하고 자기가 슬레이브로 동작하면서 자기는 이 인스턴트 버추얼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IAP로부터 이미지도 받고 컨피그레이션도 받고 구동되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IAP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찾게 되면 이때 이 IAP, 버추얼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이 인스턴트 AP에 연결한 다음에 이 인스턴트 AP를 통해서 이미지도 다운로드 받고 컨피그레이션도 다운로드 받고 이제 하나의 IAP 클러스터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같은 서브넷 안에서도 인스턴트 AP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에어웨이브 디스커버리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에어웨이브에 대한 정보 자체를 이쪽 DHCP 리플라이 날라올 때 똑같이 옵션 값을 통해서 에어웨이브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옵션 값을 통해서 에어웨이브의 어떠한 그룹명 폴더에 이 AP가 등록이 돼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에어웨이브의 IP는 무엇이며 이 정보를 이제 DHCP를 통해서 받아오죠. 그래서 이 정보를 여기 DHCP 과정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과정에서 컨트롤러나 인스턴트 AP 같은 서브넷의 인스턴트 AP를 찾지 못했을 경우라면 에어웨이브 디스커버리를 합니다. 이때 가지고 있었던 에어웨이브 그 정보를 받게 된 옵션 값을 통해서 받게 된 부분이 있다라면 에어웨이브로 연결을 시도해서 에어웨이브의 그 펌웨어 이미지를 담아놓고 있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해놓은 에어웨이브의 그 폴더와 그룹의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해당되는 그룹 안에 지정된 컨피그레이션을 받고 바로 구동돼서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인스턴트 AP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때 이 모든 관리를 에어웨이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에어웨이브에 대한 정보를 이 로컬 안에서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 인스턴트 AP에 대한 주변 정보, 그 다음에 로컬에 있을 만한 에어웨이브에 대한 정보 어떤 것도 직접 부팅되는 과정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AP가 UAP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즉 인터넷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UAP는 아루바의 클라우드에 있는 액티베이트 시스템의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결이 가능할 경우라면 이때 IAP, 아루바 OS 스위치
이것들에 대해서 자산 관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액티베이트는 UAP나 인스턴트 AP가 인터넷에 붙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 어느 에어웨이브에 붙어야 돼? 혹은 어느 센트럴로 가서 관리받아야 돼? 아니면 나 어떠한 컨트롤러에 붙어서 컨트롤러 기반 AP로 붙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룰셋 정보를 액티베이트의 관리자가 사전에 등록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어차피 모든 IAP나 UAP를 주문하는 모든 파트너나 혹은 뭐 고객사 아니면 총판 이쪽에서의 그 오더 넘버 기준으로 PO 넘버 기준으로 액티베이트에 대한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 주문한 모든 IAP나 UAP는 이미 그 액티베이트 계정 안에 전부 리스트업 돼서 보이게 됩니다. 액티베이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activate.almanetworks.com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주문한 PO 기준으로 이 계정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주문 내역에 따라서 발급받은 계정에 할당된 모든 인스턴트 AP나 UAP가 여기 목록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많은 설정되지 않은 UAP나 인스턴트 AP를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집어넣을 것이냐. 예를 들면 제가 이미 하나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로 한번 살펴보면 프로비저닝 룰 어떤 UAP나 IAP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관리자가 사전에 이 액티베이스에 만들어 놓은 룰셋에 따라서 이 IAP나 UAP는 에어웨이브로 돌릴 거야. 우리 사내에 이러한 주소를 가진 에어웨이브가 있는데 너 UAP나 IAP는 얘한테 가서 관리를 받고 설정 정보를 받고 모든 관리가 이 에어웨이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에어웨이브 IP를 넣어주고 프로비저닝 타입인 IAP to 에어웨이브로 세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거나이제이션 부분은 에어웨이브에서 많이 사용해 봤었던 부분이지만 인스턴트 AP를 에어웨이브의 어떤 그룹, 어떤 폴더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이 하이어라키컬한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책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AP to 에어웨이브 혹은 이 IAP나 UAP를 랩으로 바꿀지 이 IAP나 UAP를 캠퍼스 AP, 이 컨트롤러 기반의 AP, 캠퍼스 AP, CAP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룰셋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예를 들면 AP 그룹은 뭐 기본적인 디폴트 그룹에 넣겠다라고 하고 컨트롤러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컨트롤러 쪽을 지정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름으로 룰 네임을 만들어 놓고 룰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룰을 적용받아서 여기 적혀 있는 컨트롤러 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컨트롤러 기반의 AP를 동작할 수 있게끔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끔 이 룰에 따라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웨이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액티베이트 사이트에 너는 인터넷을 통해서 액티베이트에 지금 접근을 했으면 관리자가 이미 보니까 액티베이트에 너는 에어웨이브 몇 번 IP로 가라고 이미 룰이 돼 있어. 넌 이걸 보고 그러면 여기에 에어웨이브 IP를 적어줄 테니까 이걸 보고 넌 산에 있는 에어웨이브를 찾아가. 라고 해서 아까 로컬에서 부팅되는 과정에서 에어웨이브 정보는 받지 못했지만 인터넷상에 있는 액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액티베이스에 사용자가 미리 사전에 넣어놨을 에어웨이브 정보를 보고 에어웨이브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에어웨이브에 연결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인스턴트 AP로 구동되면서 해당 에어웨이브로 관리가 되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에어웨이브에 대한 룰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CAP에 대한 룰을 만들어 놨다라고 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이 안에 네가 있는 네트워크 안에 어떤 다른 서브넷이 되든지 간에 그 내부 네트워크에 컨트롤러가 있으니 그 컨트롤러를 찾아가서 CAP나 RAP로 동작을 해라 라고 해서 컨트롤러 IP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내부 부팅 과정에서 컨트롤러 IP를 얻어왔던 것처럼
이 UAP는 컨트롤러 IP를 획득하게 된 것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내부 네트워크에서 컨트롤러에 연결하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컨트롤러 기반의 AP로 동작하기 위해서 재부팅을 한 다음에 컨트롤러에 연결되게 되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센트럴이라고 하는 아루바 클라우드 기반에서 관리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인스턴트 AP는 일단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인스턴트 AP는 에어웨이브에 모두 등록돼서 에어웨이브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즉 에어웨이브는 고객사망 내부에 프라이빗하게 있는 것이니까 프라이빗하게 있는 뭔가의 에어웨이브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 모든 인스턴트 AP가 관리되죠. 또 한 가지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센트럴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모든 인스턴트 AP가 관리될 수 있는 이 프라이빗 환경과 퍼블릭 환경에서의 관리를 인스턴트 AP는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어떤 정보도 확인받을 수 없었더라면 액티베이스를 통해서 에어웨이브 정보도 없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이 액티베이스는 이 UAP나 인스턴트 AP를 센트럴 쪽에 물어보게 합니다. 센트럴 쪽으로. 왜냐하면 센트럴을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고객은 이미 센트럴에 대한 서비스 피를 내고 센트럴 고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그 센트럴에는 고객이 구매한 그 UAP나 인스턴트 AP가 이미 이 센트럴에는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스는 바로 센트럴 쪽에 이 UAP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센트럴에 등록돼 있는 고객이 이미 센트럴로 구매한 UAP나 IAP구나. 그렇게 되면 이 해당되는 IAP는 바로 센트럴로 접근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을 통해서 이미지도 다운로드 받고 센트럴을 통해서 관리되는 IA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 경우에도 찾을 수 없을 경우라면, 즉 여기서는 어디서 분기가 되느냐면 로컬에서 이 많은 컨트롤러나 IAP 정보, 에어웨이브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클라우드에 있는 아루바의 액티베이트 시스템 쪽으로 접근을 확인하거든요. 액티베이트에 인터넷상 접근은 됐지만 사용자가 액티베이트 안에 어떠한 룰도 넣어놓지 않은 겁니다. 에어웨이브 정보도 안 넣어놨고 센트럴을 구매한 고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IP로 가라고 이런 룰도 없고 즉 액티베이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UAP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보도 지금 부팅되는 과정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15분 동안 사용자의 설정 대기를 기다렸다가 사용자가 어떠한 설정도 입력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 AP는 자동적으로 이 부팅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니 사용자가 뭔가에 설정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액티베이트를 통해서 확인해서 모든 방법이 없던지 아니면 이 내부에서 확인한 후에 액티베이트에 인터넷을 접근하려고 하니 인터넷이 막혀서 AP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안 돼서 이 프로세스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 상황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UAP는 자동적으로 날 좀 세팅해 주세요라고 하는 Set Me Up SSID 서비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이때 이 SSID에 접근해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러 기반의 AP로 갈지 IAP로 갈지 이것을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세팅을 하게 되면 지금 나는 컨트롤러 AP로 세팅하게 됐어. IAP로 세팅하게 됐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올려서 이제 구동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올리게 되고 다시 재부팅을 하게 되고 이제 원하는 대로 구동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SSID를 사용자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정도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이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 이 UAP는 15분간 대기했다가 자동적으로 재부팅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세하게 천천히 다뤄왔는데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로컬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액티베이스를 통해서도 어떠한 룰셋 정보를 사용자가 이미 사전에 정의해놓은 룰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매뉴얼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UAP가 Set Me Up SSID를 띄우게 됩니다. 그럼 그쪽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SSID로 관리자 PC에서 SQL SSID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띄워서 접속을 하게 되면 setmeup@arubanetworks.co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기본적인 패스워드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컨트롤러 IP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AP용 이미지를 로딩하는 기본적인 GUI 화면만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화면에서 이제 기본창은 이 두 가지 설정뿐입니다. 버추얼 컨트롤러, 즉 인스턴트 AP의 버추얼 컨트롤러로 동작시켜줘. 그러기 위해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좀 나한테 올려줄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로컬 PC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그리고 세이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 UAP는 인스턴트 AP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재부팅을 해서 다시 로컬 서브넷 안에 지금 이 IAP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셋미업 SSI를 띄웠다는 것은 따라서 자기가 버추얼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IAP로 돌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똑같은 기종의 UAP를 네트워크에 박스에서 개봉해서 연결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그때 UAP는 이미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세팅해서 네트워크에서 버추얼 컨트롤러 역할로 돌아가는 IAP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인스턴트 AP를 찾고 그 AP한테 이미지를 받고 컨피그레이션을 받고 구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동적인 클러스터링을 맺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트워크에 연결만 하면. 그래서 그 과정은 기존의 인스턴트 AP 디플로잉 하는 과정이랑 100%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 화면은 무엇이냐면 이쪽 모빌리티 컨트롤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은 얘를 CAP로 컨버팅 할 거야, RAP로 컨버팅 할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인스턴트 AP 세팅하실 때 그 컨버팅 관련된 메뉴에서 보셨던 그 부분이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컨트롤러의 IP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고 내가 CAP로 붙을지 아니면 IPsec 기반의 랩으로 리모트 AP로 붙을지만 체크해 주시면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때 바로 이 AP는 부팅을 계속 마무리하면서 이 컨트롤러의 연결을 시도하고 컨트롤러로부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시 재부팅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 기반의 이미지 그 AP 이미지로 부팅되면서 컨트롤러에 연결되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Show Advanced 옵션에서는 뭐냐면 몇 가지만 좀 더 들어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부분은 일단 AP가 DHCP로 받아서 들어왔었던 부분이고요. 이 안에서 스태틱하게 특정한 IP를 고정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컨피그레이션을 클리어 시킬 것이냐 뭐 이 AP를 리브 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설치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행된 로그, 디버그 로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 어드밴스드 옵션으로 이 세 가지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AP 기반의 OS를 변형해서 만든 매뉴팩처링 이미지지만 설치 초기 이니셜 셋업만을 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이 화면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그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보면 부트 모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실제 부팅 과정을 거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부트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죠. 그죠? 이 안에 AP 부트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OS info라고 하는 이 명령어로 이 파티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AP가 지금 파티션 0과 파티션 1에 대한 이 두 개의 파티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티션 0은 일단 일반적으로 UAP 초기 상태에서라면 이 파티션 자체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니팩처링 이미지는 파티션 1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 파티션이 비어 있다가 실제 나중에 셋미업을 통해서 확인하던 여러 가지 다른 그 중간에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른 컨트롤러나 IAP 연동이 되던 만약에 그렇게 다 연동이 되고 나면 그때 부팅했을 때는 그때 OS 인프로 파티션 0에 보면
거기에 맞는 컨트롤러 기반의 이미지가 되든 인스턴트 AP를 위한 이미지가 되든 그 해당 이미지가 이 파티션형에 적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유니파이드 AP를 인스턴트 AP로 이제 설정해 보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좌측에서 UAP에 대한 전체적인 부팅 과정이 다음처럼 끝나게 된 것이고요. 일단 UAP 부팅 과정 끝나는 부분은 인스턴트 AP랑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스턴트 A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소화된 매니팩처링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측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 이렇게 부팅이 완료된 다음에 SSID, Send Me Up이라고 하는 SSID에 접속해서 다음과 같은 창으로 설정 창으로 리다이렉트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추얼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부분의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PC에 저장해 놓고 계시는 IAP 이미지로 업로딩 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미지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 이 UAP는 인스턴트 AP로 구동하기 위해서 재부팅을 하고 방금 업로드 시킨 그 이미지로 인스턴트 AP로 구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그 방금 전에 업로드 시킨 인스턴트 AP 이미지로 부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이 화면은 정상적인 IAP를 통해서 부팅이 완료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전에 인스턴트 AP 많이 설정해 보셨잖아요. 굉장히 똑같은 화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 여기 보시면 도메인이 setmeup.arubanetworks.com이죠. 예전에는 instant.arubanetworks.com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스턴트 이미지로 초기 구동이 되더라도 이때는 인스턴트라고 하는 SSID를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setmeup이라고 하는 SSID를 여전히 방사해요. 따라서 이 유니파이드 AP 같은 케이스에서는 완벽하게 이 매니팩처링 이미지로부터 초기 이니셜 셋업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인스턴트 AP로 컨버전 돼서 이대로 초기 상태로 올라온 경우나 모두 인스턴트 SSID는 중간 과정에서 한 번도 없고 다 셋미업 SSID만 활용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AP의 UAP 경우 혹은 IAP 경우 이 도메인 네임 경우에도 인스턴트 arubanetworks.com이 아니라 setmeup arubanetworks.com이라는 것.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니파이드 AP에서 컨트롤러 기반 AP로 이제 가는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이제 DHCP 옵션 값을 부팅 과정에서 DHCP 옵션을 통한 컨버전을 해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의 경우는 UAP 부팅되는 화면이고요. 부팅되는 과정에서 DHCP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우측에서 이제 DHCP 서버로 동작하게 될 이 스위치에서 옵션 값 세팅을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19168 30번에 해당되는 이 AP의 매니지먼트 VLAN에 대해서 옵션 값을 할당해 줬고요. DHCP 옵션 60번과 43번을 받게 된 케이스고 이거에 따라서 마스터 IP를 바로 이 옵션 43번에 해당되는 IP 값인 20.11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를 지정받고서 부팅이 되게 되면 똑같이 이 UAP는 컨트롤러로 연결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다시 재부팅해서 컨트롤러 AP 이미지로 구동되겠죠. 이번엔 컨트롤러 기반 AP를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서 있었던 DHCP 옵션 값이 아니라 똑같이 setmeup SSID를 활용해서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중간 부팅되는 중간 과정에서는 전혀 어떠한 디스커버리 과정 프로세스에 매칭되지 않게끔 그냥 DHCP도 없이 다 무조건 부팅을 쭉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과정은 UAP 부팅이 완료된 화면이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setmeup에 들어가서 이 화면 모빌리티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CAP로 19168 20.11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IP 지정하고 이렇게 세이브하게 되면 이때 이 유니파이드 AP는 컨트롤러 연결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로 구동시키기 위해서 재부팅을 하죠. 재부팅을 하고 나면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정상적으로 컨트롤러에 터미네이션 돼서 이와 같이 업 상태로 여러분들은 컨트롤러에서 AP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유니파이드 AP에 대한 설명과 몇 가지 실제 데모에 대한 그 화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져서는 실제 제가 데모하는 화면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실제 랩에 따라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초기화된 UAP를 부팅시켜서
우리가 인스턴트 AP 쪽이나 아니면 컨트롤러 쪽으로 연동시키는 그 이니셜 셋업 부분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그 디스커버리 플로우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게 뭐였죠? 부트 모드에서 직접 매뉴얼하게 강제적으로 마스터 IP를 세팅하는 케이스잖아요. 마치 우리가 CAP나 IAP를 세팅할 때 마스터 IP나 그 다음에 그 AP 자체의 IP를 세팅했었던 그 초기 set env 화면, 그것은 굉장히 익숙하시니까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이 UAP에 어떠한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파티션이 두 개예요. 0과 1 두 가지가 있는데 0번 파티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긴 뭐냐면 나중에 이 UAP가 실제 IAP에 연결되든 컨트롤러에 연결되든 그때 구동될 이미지가 업로드 되는 공간이 파티션 0이에요. 파티션 1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그 PPT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처럼 매뉴팩처링 이미지입니다. 최소한의 부팅을 구동시키고 최소한의 이니셜 셋업을 할 수 있게끔 축소화된 인스턴트 AP 이미지를 베이스로 한 그 아주 간단히 만들어진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죠?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set env에서 마스터 지정에서 19168 20.11에 해당되는 우리 그 컨트롤러 값을 직접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직접 서버 IP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방법대로 스태틱하게 컨트롤러 IP 지정해서 컨트롤러로 넌 가서부터 라고 세팅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부팅되면서 컨트롤러에 가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컨트롤러에 가서 붙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니까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어떠한 중간에 디스커버리 되는 과정이 없이 쭉 부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타이머를 하나 띄울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DHCP 과정을 겪고 있는 건데요. 30.254라고 하는 IP를 받았지만 어떠한 옵션 값도 DHCP 서버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DHCP 서버를 과정을 통해서 마스터 IP를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ADP 프로토콜을 통해서 아르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앞에 토폴로지에서 말씀드렸지만 AP가 있는 서브넷과 컨트롤러가 있는 서브넷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ADP로 서로 간에 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걸 디스커버리 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약 한 5분 정도 되는 시점에 보면 이미 그 전에 부팅은 다 완료가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셋미업이라고 하는 SSID가 이미 떠 있어요. 그래서 부팅이 이미 아까 5분이 되기 전에 완료가 됐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이 SSID는 바로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접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3H를 가지고 전 데모를 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사양의 스펙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모든 스태틱으로 마스터 컨트롤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서의 DHCP, DNS, ADP를 통해서 다 디스커버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주변 같은 서브넷 안에 있는 인스턴트 AP에 대해서 디스커버리하고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확인하는 부분 이 전체 확인 과정을 다 거치고 셋미업을 띄워주기까지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훨씬 더 높은 프로세싱 파워를 가진 AP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이 네트워크 통신하는 과정에서 DHCP나 여러 가지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확인하는 이 네트워크 통신상에서의 훨씬 원활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훨씬 이 시간은 5분 이내로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아까 우리 봤었던 것처럼 셋미업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셋미업에 접속을 해서 어드민과 어드민으로 접속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203H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버추얼 컨트롤러 인스턴트 AP 이미지 집어넣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이것을 선택해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즉 인스턴트 AP 이미지를 올릴 것이냐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를 이 UAP에 올리게 되고요. 다 올리게 되면 인스턴트 AP 이미지로 부팅을 구동하기 위해서 다시 재부팅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럼 이쪽에 있는 UAP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부팅을 시작할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고요. UAP는 리붓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같이 부팅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인스턴트 AP 예전에 세팅하실 때 보면은 초기에 인스턴트 AP가 부팅된 다음에는 인스턴트라고 하는 SSID를 띄워주죠. 하지만 UAP에서 인스턴트 AP로 구동될 때는 초기에는 셋미업이라고 하는 SSID를 그대로 띄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어떠한 것도 탐색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그 GUI 셋미업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확인 그 설정한 부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때도 셋미업이었지만 지금 인스턴트 AP로 구동된 다음에도 얘는 초기에는 셋미업 SSID를 띄워주게 됩니다. 셋미업으로 붙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스턴트 AP 세팅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변경된 겁니다. SSID만 인스턴트가 셋미업으로 됐고 여기 도메인도 instant.arubanetworks.com이었던 것이 셋미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인스턴트 AP에 들어와서 세팅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쪽에서 SSID나 여러 무선 설정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 기억할 것, 셋미업 이것이 인스턴트라고 하는 SSID를 대체했고 도메인도 instant.arubanetworks.com에서 setmeup.arubanetworks.com으로 이 부분만 변경됐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UAP를 다시 초기화시켜서 컨트롤러로 연동시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제 파티션 영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이제 부팅이 된 이후에 이제 컨트롤러 연동되게 시킬 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옵션 값을 통해서 컨트롤러를 연동시키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셋미업 브라우저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넘기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VLAN 30번 즉 AP가 들어가 있는 매니지먼트 VLAN 쪽에 보시면 그 DHCP로 옵션 값을 내려보내게끔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DHCP를 받는 과정에도 옵션 부분을 이미 옵션 값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옵션 텍스트 값이나 옵션 43번 값을 이미 받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에 보시면 러닝 ADP를 했지만 ADP를 통해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마스터는 이미 옵션 값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을 네가 나의 마스터 컨트롤러구나 라고 이미 옵션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죠. 그래서 UAP로 초기 부팅을 시키더라도 어떠한 IAP 이미지나 컨트롤러 AP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어도 DHCP로 이렇게 옵션 값을 통해서 컨트롤러 IP를 받아오게 되면 충분히 이제 마스터 컨트롤러 IP를 등록받아서 자동으로 붙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기본적인 매뉴팩처링 이미지를 통해서 부팅 과정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컨트롤러를 통해서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요. 컨트롤러 기반의 AP로 구동하기 위해서 UAP는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간 것이고요. 그래서 컨트롤러 기반의 AP로 구동하기 위해서 다시 재부팅을 시작한 겁니다. 컨트롤러의 이미지도 지금 이미 컨트롤러부터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티션 0에 제가 그 컨트롤러에 지금 여기 올려있는 6.5.3대 버전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지금 AP가 다운로드 받아서 파티션 0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UAP 초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컨트롤러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와서 파티션 0에 채워놨다라는 부분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 1에 있는 거는 원래 매니팩처링 이미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컨트롤러 기반의 이미지로 이 UAP는 부팅이 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로그 보시면 UAP 컨버전이 석세스풀하게 됐다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CAP에서 보셨던 이런 프롬프트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럼 이쪽에서 보시면 컨트롤러에 지금 아직 다운 상태로 나와 있지만 잠시 후에 해당 AP는 액티브 상태로 이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피그를 다운로드 받고 있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가 곧 되겠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컨트롤러에 이 UAP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기반의 AP로 구동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번 상태는 앞서서 우리가 중간에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인스턴트 AP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그 셋미업 그 웹브라우저 설정창을 통해서 인스턴트 AP 구동시켰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중간에서 그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서 그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하도록 옵션 값도 지금 다 빼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시면 UAP 그 매니팩처링 이미지로 부팅된 바로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이 셋미업 SSID를 띄우고 있을 거고요. 셋미업 SSID에 접속해서 우리는 똑같은 그 setmeup.arubanetworks.com 그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setmeup.arubanetworks.com으로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아까 인스턴트 AP 세팅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들어와 보시면 기본 화면이죠. 이제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컨트롤러에 연결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CAP, RAP 우리가 구성에 맞게끔 연결시키면 설정하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CAP로 연결할 것이고 컨트롤러 IP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 UAP는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컨트롤러 AP로 이 AP가 구동되기 위해서 재부팅을 하게 되죠. 컨버트 now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운로딩 인포메이션 from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마무리 짓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UAP는 재부팅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UAP가 컨트롤러로부터 이미지를 모두 다운로드 받고 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컨트롤러 기반으로 다시 부팅이 됐고요. 여러분들 그 CAP에서 익숙한 프롬프트 화면이죠. 네, 지금 정상적으로 이 컨트롤러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AP가 연결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데모로 보시면 인스턴트 AP와 컨트롤러 AP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들을 분기하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셋미업이라고 하는 그 이니셜 셋업하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그 웹브라우저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된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예전 인스턴트 AP의 그 컨버트 메뉴에서 익히 많이 해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접하실 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 가지 지금 이 데모 화면에서 기존 인스턴트 때와 달랐었던 한 가지 부분은 인스턴트 초기 설정 때 인스턴트라고 하는 SSID를 방사했던 것이 이제 모두 다 동일하게 그 후에도 그러니까 초기 UAP 이니셜 셋업 때도 셋미업이 이제 보이게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인스턴트 AP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초기 설정할 때도 셋미업 그 SSID를 활용하게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차이점이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